노동법 실무, 이번 시간에는 취업규칙의 저성과자 통상해고 규정을 명시하는 방법, 약간 좀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죠? 저저번 주라고 해야 되나?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니까. 4월 8일 날 중앙경제에서 이슈인 리포트로 뿌린 내용입니다. 취업규칙의 저성과자 통상해고 규정을 명시하는 방법. 왜 이 리포트를 작성했나?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22일 저성과자 통상해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인사 지침을 발표했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성과자 통상해고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어요. 3월 18일 날 비슷한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제도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규율에 관한 거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이 근로자한테 불이익하면 근로자의 과반수 혹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동의를 못 얻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규 개정이, 그러니까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한테 불리한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협의가 요구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불리하다면 동의가 요구되고 불리하지 않다면 이제 협의하면 돼요. 이제 강제가 훨씬 약해지는 거죠. 그 내용이 우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취업규칙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이제 인사 담당자들 얘기인데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이거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사내에 회사에 저성과자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저성과를 가지고서 해고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징계해고일까요? 아니면은 통상해고일까요? 헷갈리죠? 결론은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회사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징계해고로 갈 수도 있고 통상해고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징계해고로 가게 되면 징계해고에 필요한 징계 절차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지켜주셔야 되고요. 통상해고는 통상해고로 정해진 그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두 가지 다 비슷한 근거는 있어야 되는데 절차상으로는 징계해고는 절차를 좀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어느 쪽으로 그 저성과자 문제를 규정하고 있느냐, 해고할 때 그거에 따라서 징계해고로 갈 수도 있고 통상해고로 갈 수도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규칙의 저성과자 통상해고 규정을 명시하는 방법은 보면은 저성과자 통상해고 제도를 도입할 때 쟁점은 아래의 경우와 이제 같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규칙에 저성과자 관련된 조항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에 저성과자 관련 조항이 있긴 있는데 불분명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를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업규칙에 저성과자 관련된 조항이 없으면 만들어야겠죠. 만들면 그거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내용입니다. 자, 취업규칙이나 그러니까 인사규정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취업규칙이라고 하죠. 취업규칙에 저성과자의 해고 관련 조항이 없다면, 자, 징계해고 조항에 저성과자 해고 사유를 추가하든지 아니면 통상해고 조항을 만들어서 저성과자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면 됩니다. 즉 징계해고로 갈 수도 있고 통상해고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사유는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혹은 업무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되면 그 근거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기준을 노동부는 기존 판례를 가지고서 이제 제시를 했던 거고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러한 저성과자 해고 조항 신설 또는 해고 사유에 대한 추가는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취업규칙에 저성과자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그게 약간 불분명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든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라고 하면, 저성과자의 개념을 좀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바꿔야죠.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징계 해고 조항에 만약에 저성과자 해고 사유로 규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통상해고 쪽으로 바꿔서 이제 넣어야겠죠. 저성과자 통상해고 조항을 신설해서 이 저성과자 해고의 의미를 징계 해고에서 통상해고로 이렇게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판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1999년에 대법원 판결입니다. 982-6647 판결인데요. 그러니까 개정된 인사규정의 징계 사유와 징계 종류에 대한 어떤 규정이 개정 전에 있었던 인사규정의 징계 사유와 징계 종류는 그대로 두고 종전에 포괄적, 추상적으로 돼 있던 걸 각 내용을 세목화해서 상세하게 규정된 거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게 아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거죠. 요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규정이 이거는 약간의 좀 뭐랄까 뉘앙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정말 뭐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그걸 구체화했다 라고 하면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뭔가 돼 있는 거를 좀 세밀하게 좀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업무가 현저히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 아니면 업무 능력이 전혀 없다, 성과가 전혀 안 난다, 그러니까 저성과자면 한다 라고 하면 그 저성과자의 의미를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정도, 이제 이런 거는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이제 보지 않는다. 이전에도 그거에 대한 규정은 있었다 라고 이제 본다는 건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단체 협약에 이제 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협할 때 뭐 해고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를 한다 라고 이제 돼 있는 거죠. 근데 취업 규칙에 이제 해고 사유가 있기도 하고 한데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비슷한 거면 이제 단체 협약의 해고 사유를 따라가겠죠. 당연히 상위법이니까 단체 협약이. 근데 만약에 이제 단체 협약에서 요 사유로만 해고한다, 아니면 요 사유 외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단체 협약을 중심으로 딱 해고 사유가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이러이러한 사유를 해고 사유로 한다 라고만 돼 있으면 그거 말고 다른 사유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용자의 판단으로. 그런 경우는 단체 협약에 100% 의존하지 않고 단체 협약에 없는 내용을 규정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체 협약에 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저성과자 통상해고 조항을 단체 협약에 개정 없이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자, 취업규칙은 단체 협약에 위반될 수 없고 단협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고 단체 협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단체 협약에 해고 사유가 규정된 경우 저성과자 통상해고 조항의 신설이 단체 협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단체 협약에 개정이 없는 한 저성과자 통상해고 조항을 신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례에서는 이 해고가 단체 협약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해고는 단체 협약의 사유에만 따른다, 뭐 이런 게 있지,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단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고 사유를 취업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은 단체 협약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판례 태도에 본다면 단체 협약에서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단체 협약에 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통해서 저성과자 통상해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단체 협약에서요, 해고 사유 정해놓고 그 사유로만 해고한다라고 하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해고 사유 정해놓고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사용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그 단체 협약에서 해고 사유 정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노측 같은 경우도 단체 협약에서 만약에 이런 게 이제 없다라고 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단체 협약을 한번 다시 보시고 요 단체 협약 범위 내에서만 해고할 수 있도록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충하실 필요가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제 버티면서
취업규 측에서 새로운 저성과자를 근거로 한 해고 사유를 이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이제 뭐 논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 판례는 그렇습니다. 99년 판례고요. 97루 9956 판결입니다.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에 의해하고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을 했든지,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했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 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 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사유에 근거해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비록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와 해고 이외의 징계 사유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이와 다른 사유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게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